우리나라 에너지 문제가 우리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것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개인적인 생활과 물가 안정에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모든 건 전기로 통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저런 것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에 있어서 수출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에너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산업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가장 제일 크게 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고 어떤 자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차 가공을 해서 전부가 원자재를 사갖고 와서 2차 가공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인건비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에너지만 아낄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자기네들의 콘텐츠라든가 자기들의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해가면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가 이것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야. 수출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에너지 문제가 친환경이었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조력, 수력 이렇게 해갖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고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전이 정말로 이게 안전하냐, 그리고 원전이 정말 친환경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 갖고 온 것은 석유로 갖고 했다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우리나라의 안정적으로 그래도 대체해서 지금까지의 산업을 끌어갖고 오게끔 대준 것은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많은 실제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히려 캐나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자문을 구할 정도로 뛰어난 부분도 있고, 핵융합 발전과 관련해 갖고도 지금 전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연구 자원이나 이 그룹에 참여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핵융합 발전에도 많은 연구 인력들이 거기서 지분과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진짜 이게 태양광으로 갖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10%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게 지금 태양광이란 것이 어떨 때는 과부족하고 어떨 때는 과잉하고 해갖고 이게 들쑥날쑥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들쑥날쑥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저장장치가 이제 ESS라고 그러는데, 저장장치의 불안정과 중간중간에 매개를 하는 그거 있잖아요. 파이프로 된 중간중간에 구멍을 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이프의 전류와 자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잖아요. 전체적인 망에.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캐나다나 이런 데도 20%가 넘어가게 되면서 블랙아웃이, 그러니까 갑자기 정정돼 버리는, 전체가 꺼져버리는 일대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은 소금의 정전사고라든가 전자제품에 당장 문제가 생기고 전자제품 또 갈아야 될 경우도 많이 생겨버리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소프트웨어 오류 같은 것도 생기고, 이게 3일간만 정전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7조 손실이 나본다는 거예요. 근데 7조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 엘리베이터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기계를 돌리는데 갑자기. 수술 같은 걸 당장 할 수가 없고, 음압병실 같은 데서 전기를 공급해서 산소 같은 거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맥박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버리고 전부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전력이 들쑥날쑥 하질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공급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천성산 부산 쪽에 살았기 때문에 천성산 등산을 천성산이 아니고 그게 어디더라? 밀양 가까이 있는데 양산에 있는 천 무슨 산인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천성산은 저쪽에 내원산 있는 데고, 거기를 갔는데 양수발전이 있어요. 고리 원전에서 오는 것을 위에 있는 물을 갖다 이렇게 놔뒀다가 또 밑에 이 댐 같이 해놔놓고 해갖고
이 저녁에는 전력을 적게 쓰잖아요. 적게 쓰게 되면은 저녁에는 그것을 전부 다 물을 퍼서 위로 올려요. 네. 예, 그랬다가 낮에 많이 쓸 때 같이 돌리는 거야. 원전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네. 예, 그게 양수발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원전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그런 거 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에 대한 그 전력 효율이 미국을 100으로 친다면 우리나라는 7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효율 자체가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가 많다면서 안 나올 때가. 예, 엄청나게 적게 나와요, 이게. 태양광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풍력도 그렇고, 우리나라. 풍력도 70%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70%보다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도시에다 공급해준다. 이게 거의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태양광이라는 것은 저렇게 산을 깎아갖고 그 대규모로 해야 될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산 깎은 것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내가 화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난 산 깎은 게 제일 싫은 사람이야. 그런데 산을 깎아갖고 그 태양광을 했기 때문에 난 그거 짜증이 난 거야. 그 산은 절대 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값이 싸잖아요, 산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키우는 데가 4, 50년이 걸리고 그 애써가지고 그 나무를 다 키워왔는데 그 나무를 갖다 베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요. 그래서 나는 그 태양광이라는 것은 그 시골에 하우스 같은 거 하는데 거기다 전력을 조금 공급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골 집들 따로따로 떨어져 갖고 있고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즉시 저장장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공급이 돼야 되지, 도시라든가 큰 데는 좋은 것이 석탄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원전이 그 폐기 비용까지 따져가지고 이것이 한 68원인가 이 정도 된다면 석탄 발전이 74원이고 가스가 112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100 얼마가 다 넘어가. 지금 그 태양광 발전도 12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 효과가 없다니까, 풍력이나 이런 것이.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예.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예. 벌금이 많기 때문에 그 세금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도 그래서 전기차로 가고 있고, 석탄 발전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추세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지구온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많이 써야 되잖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순화시켜주는 나무가. 네. 그럼 완전히 반대잖아요,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무를 갖다 베갖고 태양광을 한다? 이게 너무나 지금 모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이 너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원전이 이게 그 방사능 감소 기간이 100만 년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걸 줄여갖고 기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0만 년이고, 그 1000분의 1로 줄여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갖고 어디 오지 같은 데다 갖다가 그걸 갖다 묻자, 그 폐기물을 묻자, 어쩌자 저쩌자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게 2024년이 되면은 그게 다 차요. 그 다음에 확보가 안 돼 갖고 있어. 폐기물 예. 저기 처리할 공간이 없다는. 예, 그래서 말씀이네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더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나 이걸 또 없앨 필요는 없는 거야, 있는 것을요. 늘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기는 어떻게 됐든가 우리가 싸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자원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럭저럭 한다 하더라도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전기 자체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없으면서 태양광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나라가 20%가 지금 넘는 지역이 많아요, 재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전력망의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에너지 문제는 백날 떠들어봤자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한전에서 매기는 요금 자체도 한전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에너지는 철저하게 국가에서 통제하고 지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거를 풀어야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뉴 그린 해가지고 거기에 또 20조를 추가로 좀 투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거에 묶여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는 정책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전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전력과 관련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되는 거고 또 예, 그런 것 같아요. 원전의 문제도 그렇고 전력망의 문제도 그렇고 안전성의 문제도 다 관련이 돼 있지만 관련되는 전문가들끼리 서로 조율을 해서 풀어야 되고 시민단체가 거기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문가적인 안을 내놓고 그 전문가 안에서 그룹 안에서 그 충분히 조율이 되고 해결되고 해법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보지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이거를 배가 산으로 가게끔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에너지가 다른 나라의 3분의 1로 공급이 된다면은 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그 일자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젊은이들 공부 많이 하게끔 하고 자기네들 창업 같은 거 하게끔 지원해주고 잘하는 기업에서 돈 벌어서 에너지 정책만 제대로 이게 중소기업이라든가 기타 이게 싸게 공급이 된다면은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냥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전까지는 저희가 전력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금이 굉장히 쌌어요. 네. 제조업 국가로서 충분히 어드밴티지가 있었는데 이제 전력 요금이 비싸지게 된다면 이제 4차 산업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라든가 클라우드란가 여러 가지 망을 활용해서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4차 산업이. 그래서 그 부분에 서버를 많이 위치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옛날에 제조업 해가서 중화합을 일으킬 때 많은 전력을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도 다 전기로 돌리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봐요. 그 혈류처럼 뭐 산업의 금융이 뭐 혈류라고 보면 이런 제조업 기반의 그 혈류는 전력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4차 산업의 기반도 이제 전기가 잘 원활하게 망이 잘 구성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우리 에너지 정책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원전을 꼭 그렇게 막 지지하는 측은 아니에요. 아니기는 하지만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안이. 이게 그 원전의 그 폐기물을 사실상은 그 우주로 보내보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우주로 가다가 조금만 실수가 나가지고 이게 터져버렸다면은 체르노빌의 뭐 10배, 100배의 그 엄청난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진공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원전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이것을 새로운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너지를 좀 전략을 해가고 지구 전체가 어떻게 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지금 정지 상태 내기는 더 이상 만들면 안 되는 수준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수도 없이 더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 이제 저개발권에 이제 우리는 해야겠다고 막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요. 이게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지방자치제 문제 이거 정말로 나는 개선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